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이 좀 이제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예년보다 좀 덜 늘어나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재부가 지난해 8월 발표했던 국가재정 운용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정부는 내년 총지출액을 올해보다 한 4.9% 증가한 규모로 계획을 당시엔 했었는데 현재 상황은 3%대 정도의 지출 증가율이 내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게 큰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 김세영 교수님 어떠세요? 지금 지출액을 좀 줄이겠다, 어떻게 보면 긴축 재정을 꾸려가겠다라는 건데 세수가 역시 제일 이유가 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예상치 않게 올해 세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가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올해 내년에 이제 경기도 좋지 않고 그리고 내년에는 특히 총선이 있어서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죠. 어떻게 하든 경기를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살릴 수가 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이제 4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 세금이 제대로 거치지가 않은 것이고요. 이게 주된 원인은 그 기업들이 영업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법인세가 잘 안 거치고 부동산 경기가 크게 살아나지 않으면서 이제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이 이전보다 많이 거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상황이 이제 내년까지는 상당히 유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정부의 지출을 과감하게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특히 무리를 해서라도 정부 지출을 늘리고 싶겠지만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당시에 그 앞으로 정부는 이전에 그 문재인 정부와 달리 정부의 그 부채를 아주 철저히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정부 지출을 늘릴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쉽지가 않다. 그리고 뭐 지금 여건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인데 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수 부족과 그다음에 지금 현 정부의 기조. 긴축 기조. 네. 그러니까 예산을 좀 절약해서 이 재정 준칙에 맞게끔 좀 운영하겠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그 세수 부족 관련돼서도 그 법인세가 그 올해 상반기 기준 보면 전년 동기 대비 한 17조 정도 줄었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또 하락하다 보니까 그렇죠.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수도 줄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두 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수 부족이니까 보통 문재인 정부 때는 한 7에서 8% 정도 매년 세수 증가율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번 정권에서는 당초보다 작년에 한 2022년 8월 달에 재정 운영 계획에서 한 5% 가까이 이제 예산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요. 올해 보니까 지금 한 그 3% 초반 그러면 한 660조 원 정도로 계획이 되거든요. 상당히 작은 규모, 뭐 상대적으로 그렇죠. 과거에 비해서 작은 예, 규모다 생각이 상대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아까 긴축 기조라고 그랬는데 그 2025년부터 사실 재정 준칙이 실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2020년도에 이미 한국형 재정 준칙을 좀 운영하겠다. 지금 여당에서 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네. GDP 대비 부채 규모가 지금 어느덧 뭐 60%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해서 지금 관리재정 수지, 그러니까 통합재정 수지에서 이제 사회보장성 기금 뺀 네네. 그 부분, 국민연금이나 뭐 이런 그 기금들이죠. 부분들이 지금 예. 약 한 60조 원 정도 상반기에 지금 그러니까 83조 원, 그러니까 네. 올해는 한 60조 원 정도 네네.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GDP 대비 한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게 한국형 재정 준칙의 사실 준칙에, 원칙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 2.9%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사실은 이런 그 재정 수지 적자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지출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허 교수님, 그러면 사실 세수가 덜 거치고 지금 뭐 정부의 기조도 그렇고 그러면 사실 앞으로도 이런 어떤 낮은 지출 확대가 예상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까요? 예, 우선 뭐 보세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이제 재정 준칙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예, 것 예. 같고요. 그리고 이전 정부에 비교해서는 사실 이전 정부에서 굉장히 빠르게 그 정부 부채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GDP 대비로 보시면은 뭐 한 40% 정도의 수준에서 맞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60%까지 올라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굉장히 빨리 늘었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게 60% GDP 대비 60% 수준이 이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수준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 OECD 평균이 거의 이제 80% 정도 네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전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쌓아가다 보면 뭐 20%가 5년 안에 쌓였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쌓아가다가 보면 금방 이제 평균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GDP 대비로 우리가 뭐 이제 2%는 3%선 뭐 이 정도에서 우리가 이 재정 준칙을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올해 세수가 좀 안 거친 것은 뭐 GDP 통계를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2, 4분기 GDP 통계를 보시면은 뭐 모든 게 마이너스인데 이제 플러스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그 수입이 줄어서 네네. 우리가 성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경제 활동은 다 위축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GDP 성장률을 정부에서 예상하는 수치로 맞춘다고 하더라도 뭐 1.5%라고 맞춘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이익이라든지 소비라든지 뭐 그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회복돼서 맞추는 것이 아니고 수입이 줄어서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세수 측면에서는 더 늘어날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저도 뭐 그 작업을 다 해보진 않아서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세세하게 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보통 보면 경제 성장률이 올라간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세수가 증가한다라고 우리가 보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상황은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네. 예, 수입이 줄어들어서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수가 이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거는 좀 어려운 것이죠. 이제 물론 이제 명목 지표, 그 아까 말씀드린 건 실질 지표이고 세수는 지금 명목 지표이기 때문에 네네. 가격 상승률만큼은 올라가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세수가 줄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